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책으로 배우는 마음의 세계. 오늘은 아버지를 2번 울린 클라라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IYF는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 큰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결심한다. 그러나 자신이 결심해서 게임에서 벗어나거나 마약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처럼 실제로 삶이 바뀌지 않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결심하는 이유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악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많은 생각들이 마음 안에서 자란다. 게임을 하고 싶고 마약을 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이 이미 자랐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자란 그 생각에 끌려서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그만해야지, 마약을 그만해야지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각오하고 결심해도 내 안에 게임이나 마약을 싫어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게임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행복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더 큰 행복을 마음에 넣어주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쉽지만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사는 도시로 돌아갔다. 여자가 분명히 차를 타고 갔는데도 남자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여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자가 그립고 보고 싶다. 이제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다음에 만나면 결혼하자고 말해야겠어.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백화점에도 가고 쇼핑도 같이 가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남자는 마음에 사랑을 넣어두고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남자는 절망에 빠질 것이다. 사람은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행복이 심기면 삶이 밝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마음에 고통이 심기면 어둡고 슬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을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해마다 전 세계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행복, 잘못된 삶을 이길 수 있는 행복을 전해준다. 학생들의 마음에 그 행복이 자리 잡으면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변화는 의지나 각오를 굳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움과 기쁨을 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일을 한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정말 아슬아슬했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나는 돌에 맞아 죽었겠지 하며 자신을 구해준 것에 고맙고 감사했을 것이다. 여자의 마음엔 늘 행복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전에는 가늠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가늠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가 아닌 감사에서 비롯된 행복의 힘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청소년 캠프를 할 때마다 항상 학생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려고 한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공연을 보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마음이 달라진다. 몇 해 전 멕시코의 톨루카라는 도시에서 IYF 캠프를 했다. 첫날 저녁에 2,000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였다. 개막식 때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하고 유명인들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이자 학생들은 박수와 함께 흥겨워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 다음 순서로 내가 마인드 강연을 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중요성. 한국의 아버지는 좀 엄하지만 자식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오늘 저녁 이 강연 마치거든 아버지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엄마하고 달라서 좀 서먹서먹하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든 딸이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다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 전화해서 먼저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해주신 고마운 일들,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고마워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도 고맙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고마움이 깊어지고 아버지 마음에도 고마움이 자리 잡아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가 따뜻해지고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요즘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빠 몰래 이런 일도 했어요. 죄송해요. 나도 아빠한테 잘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잘 안 돼요.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하고 숨겼는데 오늘 용기 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가 정 힘들면 코코넛 나무나 망고나무 앞에 가서 망고나무야, 우리 아빠는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데 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워. 아빠는 늘 잔소리를 하시는데 사실은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라도 말해 보세요. 이튿날 이른 아침에 승용차 한 대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중년 신사 한 분이 내렸다. 그 신사분이 진행부에 찾아와 말했다. 여기에 내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클라라인데 만나고 싶습니다. 진행부 직원이 클라라 아버지를 자리에 앉게 한 후 행사장에 방송을 해서 클라라를 찾았다. 잠시 후 그분의 딸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저만치에서 뛰어왔다. 그리고 신사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더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난 아빠의 나쁜 딸이에요. 이제 좋은 딸이 될게요. 하고 울었다. 아빠는 감격해서 딸을 끌어안고 울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 30여 명도 같이 울며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다. 신사의 딸 클라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클라라에게 자기 가방 안에서 돈 뭉치를 꺼내 보였다. 클라라, 내가 돈이 생겼어. 훔친 건 아니야. 너와 함께 캐나다에 가서 살고 싶어서 이 돈을 가져온 거야. 클라라, 같이 가자. 클라라는 남자친구랑 같이 캐나다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는 공항까지 나가서 클라라를 설득했다. 클라라, 넌 지금 대학을 졸업해야 돼.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아. 네가 이렇게 가면 공부는 어떻게 하니? 대학도 졸업 못하면 얼마나 어려워지겠니? 네가 결혼하는 거나 남자친구랑 사는 것을 전혀 막고 싶지 않다. 좋은 데서 결혼식도 올려줄 테니까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사정을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도 클라라 마음속에는 남자친구와 캐나다에 가서 사는 생각뿐이었다. 남자친구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식당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생각하면 할수록 좋고 빨리 그렇게 하고 싶었다. 클라라가 캐나다로 떠날 때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딸에게 서운했다. 안타깝게도 캐나다에서의 삶은 평탄치 못했다. 클라라와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는 즐겁고 좋았는데 매일같이 사니까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의견도 맞지 않았다. 특히 돈 쓰는 일로 자주 마찰이 일어났다. 클라라, 왜 이걸 샀어? 내가 꼭 필요해서 샀는데 왜 그래? 아니, 우리는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기 때문에 절약해야 해. 이런 건 안 사도 되잖아. 그렇지만 필요하긴 해. 아직 돈이 있는데 왜 사면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클라라와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 두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꿈만 가득 담아 캐나다에 왔는데 현실은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클라라는 남자친구가 계속 간섭하자 자존심이 상했고 점점 남자친구가 미웠다. 그렇게 4개월을 지내는 동안 지쳐갔다. 그때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